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임종석의 발언, 이 두 개, 이 국가론, 요거를 지지하고 요거 통일되지도 않은 거 왜 통일하느냐? 통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딱 김정은이의 주장에 동조하고 났어요. 요거를 직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이 발언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한동훈이가 또 일을 저질렀네요. 용산 대통령실하고 정면으로 각을 세웠습니다. 아니, 당 대표가 독대하자고 한 얘기를 언론에서 보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 멘탈리티를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한동훈의 이러한 이 반발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여기에 관해서 지금 최근에요. 이 홍준표가 좀 잠잠하다가 지금 이 한동훈을 갖다가 직격하고 났었는데 연이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뽑은 우리 당원과 국민들 폐알이 없는 것이다. 예, 이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과 관련해서요. 이 주진우, 그 다음에는 또 유동규, 요 두 분의 발언을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주진우 의원이요. 지금 검찰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할 것이다. 정확하게 맞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그러면 그 선고 형량은 과연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느냐?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통 절반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징역 1년을 선고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왜?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그리고 당 대표니까.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가지고 이렇게 중형을 때린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마도 법조계에서도 집행유예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요. 지금 주진우 의원이 징역 2년을 딱 맞췄거든요. 그러면 선고량도 그렇다고 해서 꼭 선고양까지도 맞춘다. 이런 물론 보장은 없지만은, 그래서 주진우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를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규가요. 원관 중앙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지, 이게 이번 선거법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싹 다 버리려고 하니까 이재명이가. 그래서 5명, 6명의 극단적 선택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동규의 월관 중앙을 통한 이 폭로 내용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맨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임종석이를 직격하고 있어요. 아니, 평생 통일운동에 매진한다고 하더니 이제 갑자기 왜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또 통일은 아직 포기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급선회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예. 자,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주장하지 말자는, 통일이라는 말은 하지 말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왜 이렇게 급선회하는 것이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은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헌법적 생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 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저도 이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비판한 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 그리고 통일부도 없애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추진조항도 삭제하자. 이렇게 헌법 개정을 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북한이 핵공격도 불사하겠다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하겠나? 예,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 첨예해질 것이고 우리 안보 위협도 더 커질 것이다. 옳은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통일을 주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평화적인 자유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것은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고 우리 정부는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자유통일에 대해 다가가기 위해서 한층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정확하게 아주 전국을 찌르는 비판이다.
반론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지금 체코 원전 덤핑 수주소를 갖다가 지금 내놓고 있어요. 아주 참 더러운 정당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 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 나는 사업을 하겠는가.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이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 그래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사활을 걸고 뛰고 있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지언정 이렇게 회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 그래서요,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국익 앞에는 오로지 대한민국만 있을 뿐이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아주 제대로 이건 날린 것이 아닌가. 예. 아주 절대적으로 옳은 그런 논리와 옳은 사실, 이걸 가지고 제대로 반격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한동훈이가 또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동훈, 오늘 이제 만찬을 하게 되는데, 만찬은 참석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놨어요. 근데 그것도 화끈하게 참석한다가 아니고, 그냥, 일정이 잡혀져 있다. 예정된 일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참 말을 제일 잘한다는 한동훈. 그야말로 사이다 발언을 많이 했는데, 그런 한동훈이가 이제 어디로 가고,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만 생각한 한동훈으로 변신을 하게 됐는지, 정말 우리 우파 국민 모두가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열불을 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역시 우리 자유우파를 자극하는 발언을 또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뭐냐? 지금 어떻게 만찬도 하기 전에, 그리고 독대를 먼저 요청하느냐, 그리고 독대를 요청했다는 것은 언론에 어떻게 흘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쾌하다. 요걸 여러 차례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예. 여기에 관해서 여당 대표가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다는 게 보도되면 안 되느냐. 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자꾸 일각에서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다. 예. 그러면서요, 이 언론 플레이를, 그러니까 한동훈 쪽에서 하지 않았다. 요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대 요청 사실이 외부에 먼저 알려지는 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흠집내기나 모욕 주기로 느껴지냐. 예. 그게 그렇지 않다. 예. 그러면서요, 오늘 만찬은 예정대로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속된 일정이다. 그리고요, 만찬에서 독대를 할 예정인가?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안에서 얘기할 것들을 갖다가 미리 예고하는 것은 이상하다. 자, 그리고요, 김건희 여사 문제도 거론할 것이냐? 질문에 대해서는 만찬에서 여러 논의 사안이 있는데 그것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친절하게 밝히고 있네요. 야, 그래서 이러한 이 발언, 같은 말이라도 이게 대통령한테 일격을 가는 발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열받죠. 그러니까 자유우파들이 지금 한동훈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본인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 지금 대구시장 홍준표가 입장을 내놨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한동훈을 얘기합니다. 화양연화를 구가할 때 우리는 지구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그런 친구를 받아들이는 우리 당은 관대한 건지 배알이 없는 건지, 62% 득표율로 압도적인 당선을 했다고 자랑하지만은 내가 자유한국당 대표될 때는 67% 득표를 했었다. 아무리 정당이 그 누구에게도 열려 있어야 한다지만은 나는 그런 친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마치 춘추 전국시대 같은 느낌이 든다. 야, 일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미 홍준표가 말이죠. 이거는 이제 어제 얘기가 됐었죠. 당 장악력이 있어야 당 장악력이 있어야 독대하는 것이다. 당 장악력도 없으면서 독대에서 주가나 올리려고 하는 시도는 측은하고 안타깝다. 독대도 그렇게 미리 떠벌리고 독대하는 것도 아니다. 그건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독대가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 그렇게 권력자에 기대어 정치하지 말아라.
예, 당원과 국민들에 기대어 정치를 하라. 당 대표가 분란의 중심에 서면 여권은 공멸하게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이후로 두 번째로 연거푸지호 한동훈을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한동훈 관련을 말씀드리고, 이제는요, 이 유동규 관련 폭탄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월간 중앙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하게 왜 이 김문기 처장이 그야말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상,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자,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우선요, 정진상과 김용희 왜 끝까지 이재명을 지키느냐, 예, 여기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끝까지 지키는 이유는 뭐라고 이제 답을 했느냐, 월간중앙 이런 질문에 대해서요. 나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바로 꼬리 자르기를 당했다. 이게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시작되자 꼬리 자르겠다는 것은 측근이라고 하면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가 되지 유동규는 아니다. 요거에 대한 서운함을, 불쾌함을 표시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디 그뿐인가. 그들은 나를 주먹으로 몰고 자기들은 빠져나가려고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김만배가 그러더라.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우리는 모두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거기다가 정진상과 김용은 이재명의 사적인 비밀을 샅샅이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의 입을 열기 시작하면은 이재명은 끝이 난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대장동 사건이 유동규 개인의 단독 범위라고 주장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김만배와 내가 짬짬이해서 대장동 사업을 벌이고 수천억 원의 수익을 챙기는데 이재명이 하나도 몰랐다 하고,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그동안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이 단군인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해 왔는데 이 난리가 벌어져서 오명을 뒤집어 쓴 사업으로 전락한 거라면 나를 죽이고 싶어 이를 갈지 않겠나? 그런데 왜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내게 가짜 변호사를 둘이나 붙였냐? 그 둘은 나를 만난 뒤에 김의겸하고 101분간이나 통화를 했더라. 그리고 그 통화한 날 김의겸이는 국감장에서 검찰이 나를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멋대로 떠들고 다니더라. 예. 그리고요, 이재명 주변 사람 중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도 잘 알고 지냈냐? 그랬더니요, 이재명이가 끝까지 보호해준다고 믿었다면 그런 선택을 했겠느냐? 아닐 거다. 그러면서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어린애도 아니고 그걸 왜 걸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지책을 받았을 거다. 이재명 비서실장 했던 전용수 씨도 얼마나 억울했겠냐. 아마도 돌아가시 직전까지 온갖 심부름은 다 했을 것이다. 죽기 직전에 성남FC, 우이대 신도시 위증교사, 그리고 이 모든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 재판에서 처벌받아 밤새 공모로 쌓았던 연금과 명예가 모두 날아가 버릴 판이었다. 그렇다고 본인이 입을 열면 또 배신자 소리를 들 테고 짊어지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김문기, 이 한술밥순 먹은 산이 아니었나, 비통함이 컸겠다, 이런 질문하니까요. 김문기는 죽기 일주일 전까지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딸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했더니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명 플러스 알파, 요 사람들 전부 고발하겠다. 그래서 조만간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그 다음에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을 고소하겠다. 예. 김용을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나에 대한 음해 공작을 펼치려고 모의한 증거가 다 나왔다. 그래서 해당 대화방에는 이한주와 이우종을 중심으로 해서 변호사들, 언론인들, 유튜브들이 있었는데 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시도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고소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조직의 텔레그램방에 나온 일부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가공해서 잘 보도하겠다. 우리가 조국은 못 구했지만은 이재명은 구하자. 이런 글들도 있더라. 그러면서요, 여론을 조작해서 나를 죽이려는, 말하자면 제2의 드루킹 아니냐. 범죄단체 구성으로 이들을 모두 고소할 생각이다. 예, 범죄단체 구성으로 모두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범죄단체 구성 혐의로 고소할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나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 내가 검찰과 딜을 해서 죄를 출소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도 퍼뜨렸는데 이러한 고발로 이득을 보는 자가 누구이겠나. 그래서 이재명을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네, 그리고요. 지금 이재명의 공선법 위반, 위중교사 사건 1심 재판이 10월에 이제 마무리될 건데 어떻게 되다 보냐.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100% 현실화한다고 보는데 위중교사 사건은 위중한 당사자가 이미 사실 고백했다. 만약 그런데도 이 사건이 위중교사가 인정이 안 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힘 있는 사람들은 죄를 표현하고 모두 위중을 시킬 거다. 정치권을 예로 들면 정치인들은 죄다 빠져나가고 보좌관들만 잡혀 들어가는 현실이 펼쳐질 거다.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애초에 위중한 사람보다도 교사한 사람을 더 크게 죄 처벌해 온 것이 아니냐.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끝으로 이제 할 말이 있느냐 물으니까요.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겠다. 대장동 사건에서도 내 잘못이 분명히 있다. 내 죄에 대한 대가는 달게 받을 거다. 하지만 더 큰 죄는 이재명을 저 자리에 오르도록 한때 힘을 쏟았던 거다. 그걸 씻어내고 경고하는 의미에서 왜 당신들의 댄스를 냈다. 책 당신들의 댄스를 냈다. 누구든지 마리오네트가 될 수 있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조직에 놀아나는 사람이 더는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동규의 이러한 진실 실토해내는 노력이 없었다면 이재명에는 아마도 지금 기고만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다른 이제 관련 내용들 뉴스는 바로 이어지는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